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사지입니다. 요즘 미니 PC들을 보면 여기저기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막상 써보면 실망스러운 제품들 한두 개가 아니죠. 특히 요즘 가성비 하면 파이어벳 미니 PC가 인기던데 이거 진짜 다 좋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파이어벳 전체 모델 스펙부터 실제 후기까지 싹 확인해 봤는데요. 딱 봐도 이건 좀 별론데 싶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 이게 14만원? 싶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대로 된 가성비 미니 PC는 뭐고 돈 아까운 제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장 인기 많은 파이어벳 미니 PC 중에 가성비 진짜 좋은 모델은 3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가격은 괜찮은데 성능이 발목을 잡거나, 반대로 성능이 괜찮은데 가격이 별로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거나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한 기준은 딱 3가지예요. 첫째, 가격대에 맞는 성능인지, 둘째, 실제 사용자 후기에서 발열이나 소음 이슈가 있었는지, 셋째, 가격 대비 성능이 만족스러운 제품인지 이 기준을 잡고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할 모델과 피해야 할 모델을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영상 좀 도움 되겠는데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도움되는 미니 PC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먼저 파이어벳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니 PC는 총 6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제품의 스펙은 빠르게 훑어보고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토대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현명한 가성비 미니 PC를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제품은 AK2 플러스 미니 PC입니다. 기대 이상의 가성비로 최근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제품입니다. 뭔가 성능이 좋은 점이 있나 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흔한 인텔 엠벡 CPU, 내장 그래픽에 특별할 것 없는 램과 SSD 용량, HDMI부터 USB 3.0 포트까지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 및 동영상 시청용 스펙의 미니 PC였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디자인도 투박하고 못생긴 편이었고 보통의 엠벡 미니 PC보다는 크기도 좀 더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구매량이 급증했는지, 왜 좋다고 입소문이 오르내리는지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구형 모델에서 리메이크한 신형이 가격 대비 성능이 기존 모델보다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CPU나 그래픽이 좋아진 것은 아니고 발열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고요. 비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형 모델은 비교적 작은 펜에 하단 통풍구도 작아서 소음도 심하고 발열도 심해서 오래 못쓰고 처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용자들 사이에서 꽤나 호평을 받았었어요. 이런 점에서 파이어벳에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메이크를 통해 펜을 더 크게 만들고 하단 통풍구도 더 크게 만들어서 발열로 인한 잔고장을 개선해서 신형으로 재출시했습니다. 리메이크된 신형 AK2 플러스를 직접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 풀로 돌려도 소음 없이 만족하며 쓰고 있다, 동 가격대의 미니 PC 중에 가성비 끝판왕이다 등의 호의적인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초창기 이 제품을 봤을 때만 해도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가격과 구매량이 약 5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할인해서 14만원 정도이고 구매량은 2000개를 넘겼네요. 아무리 제품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받을 제품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구매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사실 불안하잖아요. 직접 구매해서 신형으로 받았다는 사람들의 시기를 보면 주로 25년 2월부터는 다 신형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구분하고 싶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아래에 하단 통풍구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슷한 가격대의 통풍구 없는 AN2P와 비교를 했을 때 발열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고 가볍게 웹서핑하고 동영상 시청 용도로 쓰고 싶으시다면 AK2 플러스 엠벡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 제품에서 소폭 업그레이드된 N150 제품도 있는데 가볍게 사용하시는 용도로 쓰시는 건데 이 정도 폭의 업그레이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격 차이는 만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초반 AK2 플러스 구형 모델의 문제로 그 당시 대안 제품이었던 T8 프로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T8 미니 PC는 CPU에 따라 프로와 플러스 모델로 나누어집니다. 셀러론 모델이면 프로, 엠벡 모델이면 플러스, 이 외에는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스펙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T8 미니 PC도 게임보다는 웹서핑과 간단한 영상 시청 등 가벼운 작업 용도의 미니 PC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AK2 플러스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투박했던 AK2 플러스와 달리 더 컴팩트해지고 무게는 100g 정도 더 가벼우며 크기도 더 작습니다. 포트 수도
USB와 HDMI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작고 가볍고 포트 수도 많으니 이걸로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용자 후기도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도 AK2 플러스랑 거의 동일하고 더 괜찮아 보여서 제가 구매자여도 T8 제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했던 분들의 후기를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미니 PC 특성상 백도어나 악성 코드 이슈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T8은 백도어나 악성 코드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있다는 평은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제품이 죽거나 좀 오래 쓰면 렉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맞지 않는 고전력의 PD 케이블을 쓰시거나 성능에 맞지 않게 고스펙으로 쓰시는 분들이 주로 제품 사망 현상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이란 게 사망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없나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미니 PC 내부 청소할 때와 업데이트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 켜두고 사용하는데 1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T8 제품은 온보드 램이라 제품 사망은 사실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온보드 램은 램 자체를 빼거나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램 업그레이드에 대한 편의성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용으로 가볍게 사용하는 미니 PC에서의 큰 업그레이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 사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T8 성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가 저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보드 램인 미니 PC는 주로 DDR5를 지원하는 램을 쓰는데 아마 교체가 안 되는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부팅 속도가 빠른 DDR5를 넣는 것 같아요. 오히려 MBEC 스펙 정도의 미니 PC는 개인적으로 온보드 램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라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T8 플러스 제품은 블랙 색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것 같더라고요. 화이트 색상보다 블랙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들과 달리 게임도 가능한 고성능 미니 PC입니다. 바로 MN56 미니 PC입니다. 앞선 제품과 스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고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CPU는 AMD Ryzen 7 7840HS로 벤치마크 점수는 28000점으로 웬만한 사무 작업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라데온 780M으로 대중적인 게임은 옵션 타협하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램은 16GB, DDR5를 지원하고 SSD는 512GB M.2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USB 포트 수가 많아서 활용하기가 좋고 특이한 게 오디오 잭과 별도로 마이크 잭이 있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주시고 직접 사용자들의 후기를 통한 특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기를 찾아본 처음부터 발열이 심해서 셧다운이 있다 등의 발열에서 안 좋은 후기가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MN56 미니 PC의 쿨러 구조 때문에 이런 호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MN56 미니 PC는 타 미니 PC와 다르게 플라워 구조의 쿨러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플라워 구조는 중심에 팬이 있고 그 주변에 얇은 알루미늄 핀들이 원형으로 퍼져 있는 구조입니다. 강열 면적이 넓어서 면적 범위 내는 쿨링이 효과적이지만 공기 흐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 밖에 있는 램과 SSD에 대한 열전도가 있어서 하단 쿨링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쿨링 구조 특징 때문에 안 좋은 후기가 꽤 있었어요. 근데 또 의외인 게 혹평과 달리 산 사람이 많아서 조금 의아했어요. 아마 그만큼 성능이 좋고 포트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 PC를 DIY 하면서 사용하시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하판 쿨링만 잘 되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MN56을 사용하면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다 모드킷을 장착하셨더라고요. 모드킷에 대한 제품 정보가 많이 없어서 찾기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 노력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드킷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파이어벳 미니 PC는 S1 미니 PC입니다. 파이어벳 미니 PC 중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인데요. 나름 발열 처리도 괜찮고 교체 편의성도 있어서 평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특유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이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니 PC입니다. 이 미니 PC도 MBEC 제품으로 전반적인 성능은 앞서 설명드렸던 MBEC 제품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이라고 본다면 하단과 후면에서 공기가 들어와 위로 나가는 특이한 방열 구조와 램과 SSD를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나사가 아닌 자석 탈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핵심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저 이쁜 디스플레이 유틸에 스파이웨어가 있어서 꽤나 논란이 됐던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미니PC는 중국 생산 제품이 많다 보니까 스파이웨어 같은 보안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기기들은 윈도우 재설치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S1 제품은 디스플레이 자체에 있는 거라서 윈도우 재설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디프를 또 안 쓰기에는 저 돈 주고 왜 사냐라는 호평들이 또 있거든요. 추가로 S1으로 게임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게임을 돌릴 때 약간의 소음이 생긴다고 해서 저는 역시 엠백으로는 게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8K 정도는 무난히 돌아간다고 해서 영상 시청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의 리뷰 중 내장 블루투스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보였어요. 블루투스 키보드나 이어폰을 멀티 페어링으로 연결하면 소리가 주기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은 또 없을까 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 내장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고 3,000원짜리 다이소 동그리를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멀티 페어링을 해도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요. 윈도우 11에서 내장 블루투스를 사용 안 함으로 해야 동그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드라이버가 깔린다고 하니까 S1으로 블루투스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많은 파이어밴 미니 PC 중 무난하고 가볍게 입문용으로 가성비 좋은 모델을 쓰고 싶다면 AK2 플러스, M100, M150을 권장드리고 DDR5로 부팅 속도를 높여 웹서핑 등 쾌적하고 가볍게 가성비로 쓰고 싶다면 T8 플러스, 모드킷으로 하단 쿨링을 찾고 가성비로 게이밍 미니 PC를 쓰고 싶다면 MN56, 유튜브 영상 시청을 고화질로 원활하게 즐기고 싶다면 S1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MN56 정도의 가격이면 돈을 조금 더 주고 다른 고사양의 제품을 찾아볼 것 같고 윈도우 재설치로 잡을 수 없는 S1은 불안해서 안 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있고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은 AK2 플러스 라인과 T8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AK2 플러스는 인기가 생기는 만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내 상황에 적합하다고 느끼신다면 서둘러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제 추천과 달리 상황에 맞게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용으로 들으시고 선택은 충분히 고민 후에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미니PC나 제품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빠른 미니PC 소식을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